오늘 저기 관리사님께서 오신다고 하셔가지고요. 네. 회원분들이 몇 개 질문 주셨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하나는 그 경작할 때 일반적인 부분인데, 고추, 가지 등 열매 채소 심을 때 네. 적정량의 퇴비 양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문의를 하셨어요, 한 분께서요. 그래서 그 퇴비는 이제 우리가 밑거름하고 웃거름으로 나눠지잖아요. 네. 예, 뭐 퇴비를 주로 이제 밑거름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어쨌든 비료가 퇴비예요. 그런데 밑거름은 사실은 지금 이 토양의 상태를 검정을 해서, 그래서 거기 이제 농기센터나 이런 데서 왜 그 결과에서 어느 정도 쓰세요 이렇게라고 나오는 성분비에 그거에 준해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혹시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토양 검정이요? 예. 예, 그러면은 그거에 준해서 하시는데, 그렇더라도 이게 이제 한 사람이 이 땅을 다 농사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또 쓴 양이 좀 틀리고, 예. 우리가 그 시료는 이제 군데군데 한 뭐 4-5군데 이렇게 해서 채취를 하는 거니까 네. 그게 또 딱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네. 그래도 거기에 준해서 하고, 대부분 그 퇴비는 이제 그 이렇게 완효성이라고 하죠. 천천히 이제 계속해서 땅에서 이제 그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퇴비를 구입하실 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다른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퇴비에 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몇 대 몇으로 섞으라든지 뭐 이런 전혀 그런 안내가 없는 퇴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퇴비는 부숙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발효를 적절하게 숙성된 거? 시켰는지.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거기에 제대로 이 퇴비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내가 되어 있는 곳은 그래도 잘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좀 구입을 하실 때 그런 거를 구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지난번에 그 농기센터에서 추천하는 거 보내드렸나요? 아니, 못 본 것 같아요. 안 보내드렸어요. 잊었거나. 네네네. 그러면은 다시 제가 보내드릴게요. 뭐 네. 그래도 어쨌든 그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하는. 이제 저희 이제 그 도시농업 전문가회에 학교농장 강사로 저희들이 갈 때 요런 퇴비나 비료를 쓰면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주시는 게, 추천하시는 게 있어요. 네. 그걸 알려드릴 테니까 네. 그걸 해서, 왜냐하면 제대로 부숙이 발효가 안 된 퇴비를 쓰면 안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작물이. 그걸로 인해서 작물이 피해를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성분도 중요하지만 잘 부숙이 된 믿을 만한 회사 거를 사용해야 그렇군요. 된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웃거름 같은 경우는 꼭 주셔야 돼요. 열매 채소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마토나 가지, 고추는 꼭 주시는 게 좋은데, 보통은 정식을 하고 나서 한 2-3주 후부터 해서 3주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그런데 줄 때 양이나 뭐 이런 거. 양은 이제 그 비료 회사에서 이제 추천하는 대로. 네네네. 예, 그 회사마다 다 틀리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웃거름도 약간 알갱이 형식으로 된 것도 있고 유박 같은 형식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요새 유박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애완견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 웃거름은 위에다 뿌려주는 건 아니고, 이게 구멍을 내서 거기다가 한 스푼이나 뭐 한 국자 이렇게 넣고 묻어주는 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괜찮기는 한데, 그런 거는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구입을 하시는데, 보통은 그렇게 한 2주에서 3주 후부터 한 3번 정도, 네. 한 3주 간격으로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작물이 이제 밑에 퇴비를 적절하게 잘 주셔서 작물이 막 새가 굉장히 좋아요, 초반에. 그러면은 굳이 예, 굳이 그 3주마다 한 번씩 3번 이거를 지키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면 양을 조절하시든지. 예, 그래서 열매가 달리고 하는 그런 추위에 것을, 따라. 예, 추위에 따라서, 예, 그렇게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오늘은 네. 안 가져왔는데 네. 제가 그거는 대표님한테 보내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럼 또 저도 공유하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비료를, 웃거름을 네. 얼마마다 주고, 고추에서는 요걸 중심으로 봐야 되고, 네. 뭐 가지는 그 열매 딸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만. 네네. 알겠습니다. 그 또 다른 질문 하나는, 네. 제가 그 당근이나 네. 레시디 무 종류를 레디시. 심는 예, 예. 레디시 네. 무 종류 심는데 네.
적당한 토양인지 네. 그리고 뭐 그걸 한다 그러면은 어떤 뭐 영양을 더 줘야 되는지 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네. 특별하게 얘네들이 뭘 어떤 특별한 성분을 더 줘야 되고 이런 거는 없어요. 아, 네. 대체적으로 이제 그냥 우리가 물론 이제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다 보면 뭐 당근이 자랄 때는 뭐를 잘 줘야 되고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좁은 면적에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냥 복합 비료의 개념으로 네. 그냥 종합 영양제 네. 뭐 그런 개념으로 주시면은 되고요. 얘네가 뿌리 채소잖아요. 예. 그러니까 토양 자체는 너무 이 점질성이 강한 거, 그러니까 점토가 많이 섞인 토양에서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조성이 되어서 여기에 흙을 사용할 때 아마 기존에 여기에 있는 흙도 쓰지만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서 토양을 부어줬을 거예요. 조성할 때. 네. 그때 주는 흙은 대부분 그 가벼운 경량흙이에요. 네. 그 인공토죠. 네. 그래서 그게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재배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네들도 모종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그 뿌리 채소들은 씨앗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네, 그래야지 이게 이제 모양이 제대로 잡히거든요. 그럼 얘네는 저기 씨앗으로 하면은 시기 같은 거는 어떻게? 시기는 보통 4월 달에 하시면 돼요. 아, 요즘에요? 예, 예, 아, 네.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거 당근이 이런 거 할 때도 토양에 뭐 따로 이렇게 뭔가 사전 조치를 하고 이럴 건 특별한 건 없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그 다 시작할 때 왜 탭이 밑거름 네네, 넣어주면 있죠. 밑거름. 그냥 그거 하시면 돼요. 아, 네. 네네. 그거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중간에 봐가면서 웃거름을 조금 줄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게 특정 성분이 아니라 네. 다른 작물 주는 거랑 똑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오신 주목적하고도 이어져 있습니다. 가을 농사의 네. 배추 뿌리 혹병 예방을 위해서 네.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네. 예, 올해 그 고민이 제일 저희 공동체는 좀 크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왔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가 개인이 한 사람이 경작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텃밭이고 예, 그리고 이제 텃밭이다 보니까 우리가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는 게 이제 맞습니다. 목적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네. 예, 그랬을 때에 이제 농약을 적정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 회원들이 마음을 다 모아 주셔야 된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그 뿌리 혹병도 그렇고 벼룩이벌레도 그렇고 토양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조금 그 토양 소독하고 토양 소독과도 관련해서 이제 이거를 개량을 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약간 그 어느 특정 기간 동안 농사를 살짝 멈춰야 된다. 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자료를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네.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예. 이제 설명드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 공동체 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예.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농사를 일정 기간 멈춰야 된다라는 게 네. 그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7, 8월이죠. 예. 네, 7, 8월. 6월까지는 이제 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게 뭐 방법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친환경이든 농약이든 쓰지 않고 그 토양을 소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한 2주에서 4주 걸린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2주에서 4주간 그건 이제 물리적인 방법으로 여기 비닐 멀칭을 해가지고 그냥 네. 이 토양의 온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름에? 안에 균이 이제 다 죽게끔 아. 그런 방법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하면 이제 그게 2주에서 4주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제거하고 나서 배추 밭을 만드는데 또 최소한 2주 이상 걸리잖아요. 석회주고 네. 또 그 저기 퇴비 주고 해야 되니까. 네네네. 예. 왜냐하면 8월 말에는 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한 2달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길게 봤을 때. 그럼 7, 8월이 적기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태양열에 의해서 이제 소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저기 약품으로 하는 거 대비해서 네. 효과는 비슷한가요? 그것까지도 제가 예. 실험을 해본 게 아니라 가지고 네네, 그리고 네. 여기에 또 이제 물론 해가 잘 들긴 하는데 네. 이제 저는 그
보편적으로 네. 그렇게 많이들 하는 방법을 이제 방법만 제가 가져온 거고 아, 네네네. 예, 여기 특성이 또 어떨지 몰라서 예. 제가 그 효과적인 거를 농약하고 썼을 때 그 비교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예. 아무래도 네. 약을 쓰는 게 효과는 더 좋겠죠. 약을 쓴다고 하면은 네. 그 기간이 네네. 정비 기간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나요? 그렇죠. 어느 그냥 정도? 약을 쓰는 네. 거는 제가 이렇게 찾아봤을 때는 네. 보통 그 석회 줄 때, 음. 예, 그 무렵에 이제 약을 써서 토양을 이렇게 한번 소독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아. 대신 이제 다른 작물이 뭐가 남아 있을 건지, 아니면 완전히 제거하고 할 건지, 이런 거는 좀 이제 선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네네. 작년에 이제 겪어보니까요. 뿌리옥병, 뿌리옥병? 뿌리호병, 네네네. 예, 예. 정식 명칭은 예, 무사마귀병이고요. 무사마귀병. 그러면 무사마귀병이 네. 굉장히 넓게 퍼졌더라고요. 아마 저희 생각에는 농기구 같은 부분들을 소독 못해서 네, 그게 네, 이제 맞아요. 바이러스 네. 질환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퍼져 있어서 네. 그리고 아무리 해도 저희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그 무사마귀병이 발병한 이후에 그 작물을 제대로 키우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공통 의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거는 올해 꼭 조치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걱정은 약을 썼을 경우에 네. 어느 정도 기간을 그 밭을 비워놔야 그 가을 네, 농사했을 때 인체에 피해 없이 저희가 네. 수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 대부분은 요새 농약이 이제 그 인체에 안 좋기는 하는데 그 잔류가 보통은 2주라고 얘기를 해요. 2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농약을 찾아보면 이제 언제까지 쓸 수 있느냐가 나와요. 그러면 수확하기 2주 전까지 쓸 수 있다고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심하게 잔류가 있는 것들은 서서히 없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이제 심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나중에 배추를 키우고 하는 데까지 잔류의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농약을 쓰는 거니까 이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네. 예,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래도 뿌리옥병은 그렇지 않으면 배추과 작물을 한 3, 4년을 아예 이 재배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바이러스가 그냥 자연 소멸할 예, 때까지. 예, 곰팡이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 저기 세균 종류인 줄 알았는데 예. 곰팡이류래요. 그래서 그게 퍼져 나가는데 이제 신발을 신거나 이제 신발 신고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제가 그 무사마귀병을 여기서만 본 게 아니에요. 요 근처 다른 포장에서도 봤어요. 네, 다른 그렇겠죠. 지역에서도.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데서 옮겨 다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약을 하나 찾아봤는데 그건 친환경 그 미생물 제제예요. 그래서 그거는 보니까 농약이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제가 네. 오늘 이제 대표님한테 말씀드리면 의논을 좀 해보시면 내 밭이 여기래도 이번에 여기다 심었으면 다음번엔 저기다 심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생육이 부진하거나 병이 잘 생겨요. 고추요? 네네. 고추나 가지도요? 같은 과예요. 걔네가. 예. 그거에 해당하는 과들은 다 네네네. 연작 장애가 심하다? 네. 그래서 그런 특성을 좀 알고 그 연작장애를 피해가지고, 왜냐면 배추 사실은 지금 이 뿌리옥병도 연작장애 일종이기도 하거든요. 같은 밭에 계속 배추를 심었을 때. 그런데 이제 관행농에서는 배추를 가지고 먹고 사시는 분들은 그 밭에 계속 배추를 심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토양 소독하고 또 그 병이 생기지 않게, 연작장애가 생기지 않게 온갖 처리를 다 해주는 거죠, 집중적으로. 그런데 텃밭 같은 경우는 좁은 면적에서 여러 가지 작물을 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기억을 해서 내가 작물 배치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올해는 여기다가 고추를 심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방법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고추를 봄에만 심는 거예요. 가을까지 안 가고. 봄에 심어서, 왜냐면 이 장마철에 병이 많이 생기니까 그냥 욕심내지 말고 지금 5월 달에 심어서 이제 장마 오기 전까지만 딱 심고 그 다음에 그 밭에 딴 걸 심는 거예요. 가을에는. 그러면 내년 봄에 거기다 다시 심어도 돼요. 고추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저희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그 연작장애가 심한 작물하고 아닌 거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그 혼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시기에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랭사를 제거하는 시기는 한랭사 그 망에 배추가 닿을 정도로 자라면 그때 그냥 빼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종 시기에 보호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랭사는 벼룩이벌레도 이제 예방을 해주지만 그 배추 흰나비. 나비나 배추 흰나비 그 나비나 나방 애벌레들이 많이 파먹잖아요. 네. 그거를 예방하는 데는 가장 좋아요. 한랭사로. 예, 한랭사로. 그러면 굳이 뭐 그 약재 안 뿌려도 네. 초반에 그 많이 방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 벼룩이벌레 같은 경우는 그걸로 완전하게 차단을 못하는 이유가 토양이 땅 있으니. 속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땅 속에 잎재를 뿌려주고 네. 그런 다음에 그 이 퇴비하는 시기에 하시면 되니까 퇴비 한 2주 전쯤에 뿌려서 잘 섞어주고 그 다음에 모종을 심자마자 씌워야 돼요. 아, 심자마자. 심자마자. 예, 바로. 예. 그렇지 않으면 그 사이에 와요. 그러니까 심는 날 아예 한랭사를 씌워주고 물 주는 것도 그 위에서 그냥 물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키우다가 그러다가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배추가 자라고 그리고 이제 뭐 옆에 막 닿을 정도로 이게 조금 컸다 그러면은 그때쯤 이제 그냥 싹 벗겨버리시면 돼요. 그 뒤에 침입해도 어쨌든 생장점이나 이런데. 예, 크게 문제. 그리고 일단 결구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큰 영향을 안 주니까. 그때는 이제 그 벼룩이벌레는 그 속에까지는 이미 그 정도 큰 다음에는 겉잎은 좀 건드려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간혹 그 나비나 나방 애벌레 같은 경우는 네. 그 정도에서도 또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걔네가 보이면 그때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그 BT2 예, 그것도 이제 바실러스균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잔류가 있어요. 그런데 잔류가 있어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미생물 제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걔네를 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걔는 이제 그냥 옆면에다가 그냥 뿌리고 예, 이렇게 해도. 잎에다가 그냥 뿌려주시면 돼요. 아, 네. 어차피 걔네는 땅 속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벼룩이벌레는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초에서도 배추가 잡초가 있기 때문에 뿌릴 때 요 주변에 얘네들까지도 같이 뿌려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